자,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이제 건축에 대한 일반적 절차까지 되겠죠. 절차 중에도 제가 강의하면서 중요 파트만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그것뿐이 필요 없어요. 자, 요새 보면 이제 그 건축물 지금부터 개별 규제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의를 하면 이런 내용이 된다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건축법이 강조하는 것이 건축물 있다. 그러면 또 대지가 있죠. 그 대지는 꼭 뭐와 접해야죠? 도로에 접해야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이 건축물과 대지, 도로가 있는데 그 중에 얘와 관련돼서 온다면 건축물은 구조, 설비와 관련된 거고 대지와 도로는 안전, 기능, 미관, 환경, 알겠죠? 이걸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축물 자체라는 것은 결국 이 구조 설비도 역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얘네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증진시키는 것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거다. 여기 적합하면 허가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것이 대지 안전. 이걸 갖다 보면 되겠죠. 대지 안전, 대지의 미관, 대지의 환경 이걸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지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기점으로 했죠? 대지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봤던 것처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1필지, 우리가 보면 1필지를 1대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보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든가 하나 이상의 일부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지의 안전, 그러면 대지의 안전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요게 도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이 대지고 요것이 대지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대지는 도로면보다 낮아서 안 되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저지대. 그렇죠? 그럼 저지대 같은 경우는 여기다 배습 같은 안전장치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토, 흙을 쌓는다든가 또는 집안 개량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그러면 또 배수설비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냐? 옹벽이 있겠죠. 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땅이라는 걸 이걸 갖다가 절토하겠다, 끊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끊는 걸 갖다가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쌓겠죠. 그럼 여기는 절토요. 여기는 성토죠. 그러니까 그대로 쌓게 되거나 그대로 내버려두면 손괴, 소위 무너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무너진 현상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옹벽을 칠 수 있어요. 옹벽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이가 1m이면 옹벽하도록 돼 있고 2m 이상이면 1m 옹벽하도록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로 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연상을 해줘야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러면 이 옹벽 바깥으로의 지지대 외에는 이걸 갖다가 뒤로 다 물러나지 않게 지지대 외고 또 여기다가 하수관 같은 외에는 다른 게 돌출되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겠죠. 그런 걸 하지 말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토지를 갖다 굴착하면 민법상에 보게 되면 자, 여기 인접대지 경계 A대지와 B대지가 있다. 그러면 인접대지 경계로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건축법에는 적용받지 않아요. 여기에 흙막이 공사를 했다. 그러면 곧바로 굴착 작업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또 뒤에서 다 같이 하겠지만 미리 문제를 갖다 나온 거는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의 조경이라는 건 대지의 미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관을 갖다 얘기했다. 그럼 대지의 미관이라는 말은 조경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뭘 갖다가? 조경. 그러면 이 조경이라는 것은 이 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대지가 있으면 이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서 조경을 하라. 이걸 볼 수 있어요. 대지 면적이. 그럼 이 건물을 짓겠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을 갖다가 하는데 여기가 평슬라브면 옥상에 올라가는 게 없어요. 계단 등이. 그런데
이렇게 난간이 있다 그러면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나 기타 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조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옥상에 조경. 그러면 만약에 여기 대지가 만약에 조경을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제곱미터를 조경을 해야 되겠더라. 만약에 10제곱미터. 그러면 이 10제곱미터를 갖다가 조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 옥상에다가 10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중력 하중 때문에 하중 때문에 뭐예요? 붕괴사고 우려가 있겠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올라가더라도 50%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5제곱미터만큼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5제곱미터만큼 했다면 이 5제곱미터에 3분의 1을 갖다가 대제 조경한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면 5의 3분의 2다. 하나, 둘, 셋, 넷, 5개의 3분의 1 갖다 했다면 3분의 1 쳐준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 3제곱미터는 여기에 해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3제곱미터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10제곱미터나 7제곱미터만 하면 된다. 그럼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은 조경은 의무화가 돼 있어요. 뭐가 돼 있다? 의무화. 그래서 앞서 배웠죠. 조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 뭘 갖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조경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용 승인을 갖다 해주지 않는 걸 볼 수 있었죠.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경 기준을 갖다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서 주어졌을 때 공장, 물류시설, 1000제곱미터 미만은 제한이지만 그 이상이면 연면합계 2000이면 대지 면적 10%를 하라. 또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대지 면적의 5%를 하라.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항공법에 의해서 항공시설 중에서 대지 면적 자 예를 들어서 활주로, 유도로 이런 것 같은 걸 다 제외하고 나서는 10%를 갖다 하라. 철도건설법에서 역시서는요 선로, 승강장 이걸 제외하고 나서는 대지 면적의 10%. 대개 보면 대개 뭐가 빼놓고 나서 공장의 경우 15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미만 빼놓고 나서는 다 10%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경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조경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외시킨 걸 여러분들 암기를 갖다 줄줄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이해를 해두시면 아주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라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암기하지 말라는 소리겠죠. 암기는 무식한 암기방을 제가 가끔가다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녹지지역이다. 도시역 안에 녹지지역이다. 조경할 필요 없죠. 도시역 밖의 경우는 개발이나 보존이죠. 조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도시역 밖의 경우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조경을 하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연분야함이 돼 있다. 조경할 필요가 없겠죠. 축사에 조경할 필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가설 건축물에 조경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연면적 자체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제곱미터가 1500제곱미터 이상 뭐라 했어요? 우리가 2000제곱미터 그러면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10% 한다고 5%라고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10%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단 이제 또 주의할 것이 넘게 되는 경우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할 필요가 없어요. 산업단지에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물류시설. 자 앞서 얘기했죠. 물류시설인데 앞서 그랬잖아요. 1500제곱미터 미만에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러나 공장,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는 1500제곱미터 미만에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시설, 관광단지, 휴양업 또 관광휴양업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설치된 관광시설은 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갖다 우리가 한번 보면 되겠네요. 건축법령상 대지에 대해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그렇습니다. 그럼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자, 무슨 지역에?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조경할 필요가 없는 거죠.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은 할 필요가 없지만, 자, 뭐가 있습니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3번이 해야 되는 건축물이네요. 축사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할 필요가 없다. 그래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냐 그래준다면 여기를 볼 수 있네요. 대지의 기능과 환경, 대지의 기능과 환경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그걸 갖다가 기능과 환경과 관련돼 있다. 이걸 대지에 대해서 공개공지, 대지 안에 공개공지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지 안에 공개공지를 둔다. 일반인에게 제공된 빈 땅 이런 얘기입니다. 공개공지. 그럼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 공에게 개방된 빈 공간, 공땅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여기 있죠? 방금 얘기했던 대지 안에 공지를 두게 된 건, 공개공지를 두게 되는 건 휴식공간, 쾌적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다중의 사람이 모이면 휴식공간이 필요하죠. 환경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은 우리가 일준위, 상준위, 인정이 많다 외우면 돼요.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내용이 바로 뭐냐? 이거 아닙니까? 전용 주거지역에다가 만약에 공개공지를 한다.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걷다 공개공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피로티 구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걷다가 파고라 등랑 벤치 만들면 아마 속된 표현하면 불량배 비슷한 애들이 와서 밤에 와서 기타 치고 놀 거예요. 잠을 못 자겠죠.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전용 공업지역에다 하겠다. 일반 공업지역에다 그건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중학, 공해성 이런 것이 있죠. 아무리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공업지역 가서 기타 치고 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연상해주면 되는 것이다.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준위, 상준위, 인정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공개공지를 갖다 확보해야 될 대상물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시설물은 다중이 이용하는 것들로서 규모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바닥면적 합계가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뭐가 있느냐? 문화 집회시설. 문화 집회시설 같은 거, 뭐 예식장 같은 거, 대형 예식장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 경마장,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동물원식. 그 다음, 종교 집회장. 다음에 가서 판매시설. 자, 우리가 판매시설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판매시설 중에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건 바로 뭐냐? 농수산물, 농수산물의 유통시설을 갖다가 하겠다. 그럼 거기는 환경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 거기는 공개공지를 해놓을 필요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운수시설 중에서 여객용만 해당한다. 자, 뭐만 해당한다? 여객용만 해당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객용만. 그 다음, 업무시설이 있겠고, 숙박시설이 있겠고, 다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갖다 풀어보면 되겠네요.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그랬습니다. 자, 일반 공업지역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공업지역이다. 거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공업지역이죠? 준공업지역. 일준위, 상준위. 일반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아닙니까? 도시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 교회, 준주거지역, 예식장, 예식장은 어디 속한다 그랬죠? 문화, 집회시설. 그 다음, 숙박시설, 일반 상업지역 숙박시설 다 되겠죠. 네, 유통상업지역 되는데 뭐가 될 수 있어요? 상업지역은 다 되죠. 거기 여객터미널 당연히 되는 거죠. 그 다음, 공개공지 면적은 몇 퍼센트라느냐? 대지 면적의
10% 이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여기 보면 백화점, 대형 백화점 같은 데는 1층에 일부를 피로티 구조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그 기둥을 주겠지만 여기다가 벤치를 갖다 놓는 걸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다가 광장을 통해서 여기다가 조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파고라 소위 등나무 벤치를 갖다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만큼 거기에 1.2배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중에 60일만 일반인한테 공개하면 되면 365일 중에서 60일은 일반인한테 쓴다 할지라도 300일 내가 써. 그러면 욕심 많은 사람은 최대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 이하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가게 하도록 10% 이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구조는 피로티 구조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것 알 수 있겠고요. 또 여기다가 물건을 쌓아놓는다든가 펜스를 쳐서는 안 되겠죠. 또 환경 친화적으로다 하면서 긴 의자, 파고라는 건 등나무 벤치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다음 연간 60일 이내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걸 하게 되면 건폐율이란 말이 나왔죠. 사실상 용적률과 높이에 대해서 1.2배 완화시켜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한 게 대지의 안전, 대지의 미관, 대지의 기능 환경. 그래서 대지 안전, 저지대와 관련된 것이고 대지의 미관은 조경, 대지의 안전, 기능 환경은 공개 공지 이걸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도로란 말이 있죠. 역시 도로의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도로의 개념을 갖다 알아야 되겠죠. 도로라고 하는 것은 뭐를 기점으로 할 거냐. 반드시 도로의 개념을 보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보행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보행이라는 게 보행과 반드시 보행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수란 말이에요. 보행과. 그러나 이렇게 보행이 되면서 또 하나는 자동차 통행. 이 자동차 통행은 뭐와 관련되면 여기 있는 소유폭과 관련됐어요. 소유폭. 그래서 자동차 통행을 하느냐 안 하는 것은 4m를 기점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4m 이상이다. 자동차 통행. 그러면 이 소유폭 4m 이상인데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자동차 통행을 갖다 하지 않는다면 3m 이상이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막다른 도로가 있겠죠. 막다른 도로란 건 이런 거죠. 여기가 주택단지라면 여기가 기간시설이라면 결국 이게 바로 도로가 이게 막다른 도로란 말이에요. 그 이 막다른 도로는 여기에 길이에 따라서 이 소유폭, 너비가 결정되죠. 그러면 우리가 왔을 때 어떻게 가져가느냐. 지금 여기 있는 이 길이, 요 길이를 갖다가 봤을 때 10m, 35m 그래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0m 미만이면 2m 이상, 10m 이상 35m 미만이면 3m 이상, 35m 이상이면 4m가 되는 거지만 단 원래는 6m가 원칙이죠. 그런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얼마를 기점하느냐? 4m를 기점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가 결국 뭐라고 쓰냐? 하나의 도로다. 그러면 도로라고 하는 것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고시한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정 공고 또는 고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허가권자가 예정도로도 도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이때 도로를 갖다가 지정하든 변경을 하든 또는 폐지를 하든 그럼 도로를 지정, 변경, 폐지하면 누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문제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얻어야 돼요. 그런데 여긴 변경과 폐지는 반드시 얻어야 되지만 여기 지정할 때는 반드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그러면 얻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건축위원회를 거쳤다. 심의. 왜? 이 사람이 해외 나가서 지금 할 수가 없다든가 또 장기간 사용되니까 조례가 정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볼 수 있어요. 허가권자는 도로를 지정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다가 가서 가는 것처럼 도로 관리대장도 역시 허가권자가 적어서 관리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유폭이 문제되네요. 소유폭은 얼마를 기점으로 했죠? 4m 이상이 되는 것이다. 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다. 그렇죠. 다음 이제 뭐가 문제되냐면 접도가 문제될 수 있죠. 자, 접도 길이. 이건 도로라고 하면 소유폭은 4m 이상의 기점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건물이 있고 이게 대지가 있다면 요 길이를 갖다 접도 길이라는 거예요. 접도 길이. 그럼 접도 길이는 2m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자, 얼마를 원칙으로 한다? 2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m 이상이 기준점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 2m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걸 때로는 완화도 할 수 있고 강화도 할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완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완화시킬 수 있느냐? 여기가 공원 광장에서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강화는 오히려 더 강화란 말은 어떤 경우냐? 길을 갖다가 뭐라고 쓰면 4m 이상으로 더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 도로 소유폭은 6m 이상. 그 왜 그러냐? 대지에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이 있다. 그러면 연면적 합계 2,000이라는 건 대지 안에 하나의 건물만 있으라는 법은 없겠죠. 여러 건물이 있을 수 있죠. 그럼 합치면 연면적 합계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m 도로에 4m 이상 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단 공장이면 2,000 대신 3,000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여기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내용과 거기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뭐에 대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느냐? 건축선. 그 여기 있는 이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에 관한 사항이냐?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환경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럼 건축선이란 건 건축물이 등장할 수 있는 무슨 선? 한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인데 이게 4m 이상이다. 양쪽에 대지가 있다. A대지, B대지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10m, 이게 10m다. 그러면 여기는 토지 면적과 대지 면적이 같아요. 그러면 대지 면적이 얼마냐? 100제곱미터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여기 4m 이상이면 대지와 도로가 만나는 선, 이것이 바로 건축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건축선이란 건 건축물이 등장할 수 있는 한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한다. 볼 수 있어요. 뭐가 등장할 수 있는 한계선? 건축물이 등장할 수 있는 한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하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선을 지정한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봤을 때 건물이 등장할 수 있는 한계선은 대지와 도로 경계선이다 하는 건데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소유폭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아니면 가각전제, 도로 모퉁이 때문에 하는 경우 있고 지정건축선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외 중에는 첫째가 뭐가 있느냐? 소유폭이 미달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소유폭이 미달. 그럼 소유폭이 미달됐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가 2m야. 양쪽에 똑같이 앞서 얘기했던 건 대지가 있습니다.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가로 세로가 다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이 토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게 도로가 얼마죠? 2m죠. 이럴 때는 도로의 무슨 선? 중심선. 각각 2분의 1씩 후퇴하도록 되어 있어요. 2분의 1씩 후퇴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요게 2m면 1m 후퇴했으면 결국 우리가 4m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90제곱미터가 된다. 볼 수 있어요. 얼마? 90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중심선을 또 띄우는 거고, 소유폭 미달. 또 하나는 소유폭이 미달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요게 도로입니다. 요게 2m예요. 자, 여기는 철길이 있어요. 아니면 하천이 있어. 경사지가 있어가지고 건축을 금하고 있어요. 이쪽에 역시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다. 그럼 여기는 이 대지가 있잖아요. 그죠? 대지의 반대쪽 도로 경계선부터 그 경계선부터 대지 쪽으로 부족한 만큼 소유폭이 미달된 만큼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2m니까 2m 후퇴해야 되겠죠. 이건 대지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요거는 80제곱미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결국 소유폭이 미달됐을 때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가각전제, 도로 모퉁이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모퉁이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는데 이와 같이 직각의 도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 자동차를 통해 가려면 적어도 4m 이상 해야 되겠죠. 4m 이상 8m 미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를 기점으로 해서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하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내용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 분필 있는 이 통이 자동차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직진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죠. 또 직진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죠. 근데 여기 봅시다. 열문을 끌고 돌라니까 박아버려. 그렇죠? 자, 될 수 있는 거 갔다가 끊어서 왔다 갔다 엄청 교통체증되죠. 그럴 거 없다. 그러면 여기다가 개인 땅에도 가각, 도로각 때문에 이렇게 잘라버리면 대지면이 들어가지 않죠. 그럼 뭐 보세요. 자동차 팍 도는데도 문제가 없겠죠. 그럼 적도, 이 각도가 적어도 120도 이상이면 자동차가 원만히 돌 수 있잖아요. 그건 필요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럴 때는 꼭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2m에서 4m까지 띄우는 겁니다. 꼭지점 기점에서 얼마? 2m에서 4m까지 띄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각전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역시 대지면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띄우는 내용에 대한 숫자가 거기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는 6m, 4m에서 8m까지 120도 이상이면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밑에는 건 2m에서 4m까지 띄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걸 갖다 몰았다. 도로 모퉁이에 의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가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세 번째 지정 건축선입니다. 이 지정 건축선은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서 띄워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여기 봅시다. 이게 도로인데 요게 6m의 도로야, 소유폭이. 그러면 6m 도로고 양쪽이 대지다. 여기도 대지, 여기도 대지다. 그럼 이때는 도로와 대지가 만나는 이 선이 6m 이상, 이 선이 건축선일 거 아닙니까? 이거나 이거 빨간 선이 도로와 대지가 만나는 선이 건축선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뭐가 문제될 거냐? 여기 도시지역에서 미관 나오네요.
자, 이거는 안전 문제, 도로의 부당 침식 문제, 이건 미관 등을 이론해서 반대로 4m 이내로다 따로 건축선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앞에 게 건축선이죠. 얘는 그러면 지정 건축선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정 건축선이 되면 여기는 대지 면적 포함시키지만 건물은 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정 건축선이 됐다. 그러면 좋은 점은 바로 뭐냐? 도로, 미관 이게 좋겠지만 개인의 땅이 너무 침식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 포함시켜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기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이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을 지금부터 보면 되겠죠. 여기가 도로입니다. 요 소유폭이 4m 미만이에요. 4m 이상이에요. 그럼 도로와 대지가 만나는 선, 이 선이 바로 건축선이겠죠. 그럼 건물을 지을 때 건축선을 넘을 수 없는 게 원칙이야. 그러나 단 지표 하에는 지지대 같은 걸 준다. 그럼 건물을 짓겠다. 아니면 담장을 쌓겠다. 가능합니다. 지표 하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상층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 통과 높이로서 도로면부터 4.5m 이상이면 자 여기와 여기 건물을 져가지고 연결복도 만드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4.5m 이상이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도로면부터 4.5m 이하면은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해 봅시다. 도시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공장. 자, 연면적 합계가 3000이죠. 2000이면 일반 264인데 공장이면 3000이었죠. 그래서 그놈이 틀렸네요.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집안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군수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4m 이하 범위 내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무슨 건축선? 지정건축선. 그럼 이 지정건축선은 대지 면적을 포함시키는 거다 그랬죠.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근데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단 4.5m는 넘을 수 있겠죠. 다음 공장의 주변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원 공지에 광장이 있는 경우, 자 이런 광장이 있으면 2m 접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대지와 도로의 안전, 기능, 미관, 환경에 대해서 강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